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많은 다짐과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건강에 대한 것일 텐데요.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건강 계획을 세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 소개해드릴 첫 번째 책으로 21세기 북스에서 출간된 이진복 선생님의 혈당 잡고 비만 잡고 노화 잡는 토탈 리셋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에서 말해주듯 혈당, 비만, 그리고 노화, 건강에서 가장 핫한 이 세 가지 요소를 다루고 있는데요. 저자이신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 선생님은 무너진 건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건강의 선순환을 일으킬 시작점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이 책에서는 비만의 원인이자 국민질환 당뇨병의 주범인 정제탄수화물의 실체를 꼼꼼히 알아보고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하는 식습관부터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까지를 연결해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다면, 나이살만 늘어날까 겁이 난다면, 그러나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책이 유익한 멘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간헐적 단식이나 당독소, 혈당 문제와 정제탄수화물의 문제, 건강식에 대한 우리의 오해, 그리고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와 중년 이후에 달라지는 관리법 등 건강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다루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하루의 첫 끼인 아침에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다룬 부분입니다. 2025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거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침 식사를 하든 안 하든 하루에 처음 먹는 식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는 밤사이에 공복으로 오랜 시간을 보낸다. 저녁 식후 12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16시간까지 공복을 지키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금식 시간을 오래 갖는 것은 매우 좋은 다이어트 습관이긴 하지만 금식 후에 첫 끼니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잠을 잘 때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고 적절한 상태로 혈당을 유지해준다. 그러다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게 된다. 이후 인슐린 또한 과다 분비되면서 혈당을 적정하게 유지하려는 신체 기전이 작동하는 것이다. 바로 이때 아침 첫 식사 때 혈당을 높이는 음식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평소보다 더 급격히 혈당이 올라갈 수 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무심코 먹는 음식이 다이어트를 망치고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소에 아침 식사로 즐겨 찾거나 건강하다고 여기던 음식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누누이 강조했듯이 정제탄수화물은 공복에 좋지 않다. 과일이나 곡류를 갈아 마시는 것은 아주 나쁜 습관이다. 이는 아침에 당연히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넣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건강 혹은 다이어트를 위해 섭취하지만 공복 섭취 시 좋지 않은 세 가지 음식은 다음과 같다. 1. 커피.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많다. 커피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아메리카노 같은 블랙커피를 마신다. 그런데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많은 양을 마셨을 때 신경의 떨림, 수면 문제, 빠르게 심장이 뛰는 등의 증상을 야기한다.
이는 불안 증상과도 상당히 흡사하다. 커피는 하루에 400mg per 데실리터까지는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게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빈속에 마셨을 때는 아주 작은 용량일지라도 큰 불안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커피를 마셨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는 등의 증상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아침 공복에는 커피를 피하는 게 좋다. 또한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소화기관에 악영향을 미친다. 카페인과 지방산 등 커피에 함유된 여러 자극 물질이 위 점막을 공격해서 위염이나 위궤양을 일으키거나 장을 공격해서 과민성 대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이 더욱 많이 분비되는데 커피의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더욱 강하게 자극할 수 있다. 또 식도의 하부 관략근을 자극시키면서 음식물을 역류시켜 식도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커피의 성분인 클로로겐산은 대장 근육의 수축을 증가시켜서 대변을 쉽게 보게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점을 유익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거나 설사하기 쉬운 사람은 이런 증상이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클로로겐산은 카페인이 없는 디카페인 커피에도 들어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즐기는 모닝커피는 혈당 조절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영국 베스대학 연구팀은 숙면 이후 모닝커피 섭취 여부가 혈당 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국제학술지인 영국 영양학 저널에 게재된 이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블랙커피를 마신 그룹만 혈당 수치가 50% 높아졌다고 한다. 연구팀은 커피가 혈당 조절을 방해하는 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피곤한 상태에서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이 혈당 조절 기능을 손상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제임스 베이츠 교수는 이번 연구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면 혈당 조절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기상 후 공복에 커피를 마시기보다는 아침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혈당 조절에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하거나 당뇨를 악화시키고 비만으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2. 찬물. 인체는 자는 동안 숙면을 유도하기 위해 체온을 살짝 낮춘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찬물을 마시면 장기들이 약해지기 쉽고 자율신경계를 자극할 수 있다. 아침 공복에 찬물을 마시면 체온이 순간적으로 저하되는데 다시 정상 체온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두통이나 가슴이 두근거림, 속쓰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소화의 분비 감소로 소화기능 장애와 신진대사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서 3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제일 좋다. 한편 기초대사량을 올리려면 더운 물보다 찬물이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래서 찬물은 식후에는 마셔도 상관없지만 공복에 마시는 건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3. 고구마. 고구마는 감자보다 당지수가 낮다. 고구마는 달콤한 맛과 포만감이 커서 다이어트용으로 아주 많이 먹는 음식이기도 하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와 대장 건강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구마를 공복에 먹으면 위벽에 자극을 줄 수 있다. 고구마에는 악효질과 타닌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공복에 섭취하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서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미 위장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 빈속에 고구마를 먹으면 속쓰림이나 통증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고구마는 감자에 비해 당지수가 낮지만 절대적으로 당지수가 낮은 식품은 아니다. 정상인들도 구운 고구마를 하루 1개 이상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살이 찔 수 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삶거나 구운 고구마를 빈속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 빈속에 고구마를 먹는다면 상당히 심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고 이는 결국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이어트를 돕는 최고의 아침 식사. 이제 식품에서 더 나아가 아침 식사에 대해 생각해 보자. 흔히 아침 식사라고 하면 어떤 식탁을 떠올리는가? 식빵이나 팬케이크에 잼이나 꿀을 발라서 먹거나 우유에 달콤한 시리얼을 넣어서 주스와 함께 먹는 모습. 아마 이런 우아한 모습을 많이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아침 식사다. 2018년 플러스 바이올로지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정상 혈당을 가진 성인에게 세 종류의 아침 식사를 섭취하게 했다. 시리얼과 우유 그룹, 샌드위치 그룹, 단백질 그룹으로 종류를 나누어 연구한 결과 시리얼과 우유를 먹은 사람의 80%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했다고 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진행한 최신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에서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식후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침 식사를 저탄수화물로 하면 허기에 대한 욕구가 낮아지고 칼로리 섭취량도 줄일 수 있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아침 식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 그것은 바로 정제된 밀로 만든 빵에 잼을 발라 먹는 것이다. 흰 빵에 잼을 발라 먹는 식사는 비만을 유발하고 혈관을 가장 많이 손상시킨다고 한다.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으로는 설탕, 꿀, 빵, 면 같은 것을 꼽을 수 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현미나 통밀빵, 메밀 같은 것들은 당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식생활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좋겠다. 아예 아침 식사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큰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다. 아침을 걸으면 식사를 한 날보다 점심 후에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대폭 증가한다. 아침을 걸으면 점심이나 저녁 등의 다른 끼니에서 더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문제다. 바빠도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지름길이다.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는 아침 식사법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미지근한 물을 마셔라. 기상 직후에 체중을 잰 다음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자. 이 물은 수면으로부터 내 몸을 깨워주고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아침 식전에 한 컵의 물은 칼로리가 전혀 없지만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며 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칼로리를 태우고 쾌변을 유도한다. 다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신 깨려고 찬물을 벌컥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갑자기 찬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몸이 놀라서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어 몸의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 천천히 씹을 수 있는 고체 형태의 식사를 먹어라. 갈거나 착즙해서 액체 형태로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혈당을 그만큼 빠르게 올려서 인슐린 분비를 늘리기 때문에 비만의 원인이 된다. 이처럼 빨리 먹는 음식은 12시간 안에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또 급격히 낮춘다. 예를 들어 주스류는 소화 흡수도 빠르고 당지수도 매우 빠르게 높이기 때문에 비만의 원인이 된다. 어떤 과일이라도 착즙을 내서 마시면 혈당을 빠르게 많이 올리고 비만의 원인이 된다. 반면 고체 형태라 천천히 씹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4시간에 걸쳐서 혈당을 완만하게 올렸다가 떨어뜨린다. 3. 단백질을 섭취하라. 아침 식사로 단백질을 섭취하면 저녁까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수 있고 폭식을 막아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아주 많다. 단백질은 포만감이 큰 만큼 분해하는 데에 많은 칼로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 아침에 좋은 단백질로는 달걀, 두부, 나토, 두유 등의 콩류, 무가당 그릭 요거트, 닭가슴살 등이 있다. 4. 건강한 탄수화물을 먹어라. 오랜 공복 시간을 지난 아침에는 혈당 수준이 아주 낮고 평온하게 유지된다. 정상인이라면 보통 혈당은 70에서 140mg/dl에서 조절된다. 아침 공복 혈당이 70과 80에서 잘 유지되고 있을 때 갑자기 시리얼, 빵,
떡, 죽 등의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정상인도 혈당이 200 이상까지 올라간다. 현대인들은 아침에 무심코 단맛이 아주 강력한 정제 탄수화물을 먹게 되는데 이러한 식사는 다이어트를 망치는 최악의 식습관이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는 백미보다는 현미나 잡곡밥, 흰빵보다는 통밀빵, 호밀빵이 좋다. 약간의 고구마, 통귀리를 불려 먹는 것도 좋은 탄수화물 섭취 방법이다. 5.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라. 아침 식사에 채소를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에 좋다. 채소에는 많은 양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다. 식이섬유는 영양소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포만감을 준다. 또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대변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어서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식이섬유가 다이어트에 끼치는 영향 중 하나는 음식의 흡수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같은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같이 먹으면 혈당이 완만하게 상승한다. 인슐린 분비를 늦춰주고 비만을 예방해 주는 것이다. 6. 먹는 순서를 바꿔보자. 채소는 밥이나 빵 등에 포함된 당질의 흡수 속도를 더디게 한다. 그래서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을 먹고 밥이나 빵, 탄수화물을 제일 나중에 먹는 게 좋다. 그러면 혈당 수치가 천천히 상승한다. 식사 순서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2부에서 다뤄볼 것이다.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벽을 만들어서 당의 흡수를 억제한다. 단백질은 소화효소와 관련된 호르몬인 인크레틴을 더 많이 분비시켜서 탄수화물이 소장에 흡수되는 시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식사의 순서만 바꾸어도 아침 혈당 스파이크를 적게 일으킬 수 있다. 우리 현대인의 아침은 정말 바쁘다. 그렇다 보니 간편한 아침 식사를 찾게 된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천천히 먹을 여유를 찾는 것도 중요한 습관이다. 아침에 먹는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 단백질이 식욕을 억제하고 과식을 막아준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간 식단을 먹는다면 다른 끼니 때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보다 포만감이 더 오래 유지된다. 미국 내분비학자 데이비드 웨이글이 2005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중 총 칼로리의 단백질 비율을 15에서 30%로 늘린 결과 하루에 총 441kcal를 더 적게 섭취했으며 12주 만에 5kg 감량에 성공했다고 한다. 식단을 제한하지 않고 단지 단백질 비중만 늘렸을 뿐인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또 하루 섭취하는 칼로리에서 단백질 비중을 25%로 늘리면 야식의 유혹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음식물 중독이 60%로 감소한다고 말했다. 그뿐 아니다. 루이지애나 주립대의 연구에 따르면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같은 양의 칼로리를 베이글 그룹과 달걀 그룹으로 나누어서 아침 식사를 한 결과 8주 후에 달걀 그룹은 BMI가 61%나 감소했고 65%가 체중이 감소했으며 허리둘레도 34%가 감소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2015년에 오베시티 소사이어티에 실린 청소년 아침 식사와 단백질에 대한 논문에서는 매일 고단백 아침 식사를 추가하면 체지방의 증가 방지, 자발적인 일일 섭취량의 감소, 배고픔의 감소 등 체중 관리 지표가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할 때 소비되는 에너지를 보면 탄수화물은 5에서 10%, 지방은 0에서 3%, 단백질은 20에서 30%나 된다. 아침에 고기를 먹으면 하루 종일 든든하고 다음 끼니 생각이 별로 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는 지방이나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운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실제로 고단백을 섭취하면 매일 80에서 100kcal를 더 소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단백 다이어트는 칼로리를 제한하는 동시에 근육 손실을 방지하고 신진대사의 감소를 예방할 수 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호르몬인 코티졸,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글루카곤, 인슐린 등의 호르몬 분비에 도움을 주어서 포만감 증가, 기초대사량 증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 아침을 안 먹던 사람이 갑자기 아침을 챙겨 먹으려 하면 속이 다소 거북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몸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아주 가벼운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기 시작하면 좋다. 우리 몸은 한 번에 20에서 30g의 단백질만을 흡수할 수 있다. 따라서 한 끼에 몰아먹는 것보다 끼니를 분산해서 먹는 것이 더 좋다. 그 중에서도 아침에 먹는 단백질에 더 신경을 쓰면 된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고단백질 아침 식사의 몇 가지 예를 알아보자. 전 세계를 다니더라도 호텔에서 조식을 먹으러 가면 꼭 나오는 게 있다. 달걀, 콩, 베이컨 같은 단백질이다. 특히 달걀은 매우 좋은 아침의 단백질 섭취원이기 때문에 스크램블, 오믈렛 같은 요리를 만들어서 먹는다면 훌륭한 아침 단백질 섭취원이 될 것이다. 두부나 콩 요리도 충분히 먹는 게 좋다. 유제품도 우유와 치즈, 플레인 요거트 같은 것들도 좋지만 생선과 해산물, 가금류 같은 육류, 그리고 오트밀이나 아몬드 같은 곡류나 견과류도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나의 아침 식사를 한 번씩 기록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모자란 단백질원을 체크해서 위 재료들과 더불어 풍부한 채소를 곁들인다면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건강하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인 건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절로 살이 빠지는 아침 습관. 아침을 제대로 보낸다면 다이어트도 잘 되고 일도 술술 잘 풀리는 하루가 될 것이다. 반면 어딘가 삐걱거리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루가 끝날 때까지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다이어트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아침 습관이다. 아침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들여도 하루가 더욱 편안해질 것이다. 1. 충분히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 수면은 다이어트에 정말 중요하다. 충분한 수면은 성장 호르몬, 렙틴, 코티졸 등의 식욕 관련 호르몬을 정상화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상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가능하다면 일찍 일어나서 여유있게 아침을 맞는 게 좋다. 늦게 일어나서 허둥지둥 아침을 맞는 것보다 여유 있는 아침을 맞고 다이어트와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2. 체중계를 가까이 하라. 매일 아침 체중을 재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체중은 먹고 배설하는 행위 때문에라도 하루에도 수시로 변한다. 그러니 아침 공복에 화장실만 다녀온 뒤 가벼운 옷을 입고 체중계에 올라 몸무게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비만 클리닉을 내원하는 많은 사람이 병원에서 체중을 재고는 집에서 쟀을 때는 더 적었는데 라고 말한다. 맞다. 병원에 올 땐 뭔가 먹었고 옷도 더 입었기 때문에 더 체중이 높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재는 체중이 본인의 체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침부터 체중을 눈으로 확인하면 마음에 강하게 남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섭식을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체중을 재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나 너무 강박적으로 체중을 재려는 사람이라면 3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재는 게 좋다. 3. 햇볕을 쬐어라. 햇볕은 비타민 D의 합성을 도와 지방을 태우도록 돕고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 눈을 뜨면 부지런히 햇볕부터 쬐는 것이 좋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밖에 나가서 햇볕을 받는 이들은 오후에 그렇게 하는 이들보다 체지방 지수가 낮고 날씬할 확률이 훨씬 높았다고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한 아침 공기와 함께 햇볕을 많이 쬐도록 하자. 4. 식후 가벼운 운동을 하라.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는 사람이라면 식후에 반드시 걷기 운동 정도의 가벼운 운동이 중요하다. 심한 운동이 아니라 가볍게 산책하거나 걷는 정도를 추천한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 흡수를 위해서 전신의 혈액이 위장으로 모이게 된다. 위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당분 흡수가 빨라지게 되는데 이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비만의 원인이 된다.
이때 몸을 움직여주면 팔이나 다리 쪽으로 혈액이 이동하면서 당분의 흡수가 더뎌진다. 내가 환자들에게 제일 많이 권하는 운동은 햇빛 보고 걷기다. 특히 아침에 햇빛을 보고 걷는다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아침마다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 스트레칭과 명상을 하라.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을 마시고 바로 요가 매트를 편다. 밤새 움츠러들었던 몸을 스트레칭으로 푼다. 이때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명상도 하고 스트레칭도 한다. 하루 계획을 세우고 다이어트에 대한 계획도 세워본다면 더욱더 활기찬 아침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